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하나의 큰 이슈,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 시간까지 핵심만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은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총장은 변하거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다고 보입니다.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검찰이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국민 반반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장님이 고소를 하니까 거의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이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금 총장님이나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얘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검사로 있으면서 그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하고 그런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한겨레 보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던데 저런 식의 보도가 수십 개 수백 개 검찰 발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러면은 그 폐해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압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저 좀 합시다.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 좀 지지합시다. 네, 여상규 위원장은 오늘도 결국 버럭했군요. 네, 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후기 그리고 검찰 개혁안까지 잠시 후 조승원 기자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수혜입니다. 문을 열면 한강과 공원이, 또 다른 문을 열면 쇼핑도 일도 한 번에. 여기가 어디냐고요? 일과 삶이 시너지가 되는 지식문화 복합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땅에는 없다, 하늘로 가자. 1522-3317 시공사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동탄 이 신도시 슈퍼블록 중심에 투자하라.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스퀘어 상업시설. 풍부한 배우 수요를 흡수할 드라이브스루 시설과 사면 스트리트형 특화 설계의 만남.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스퀘어 상업시설. 사전 예약 접수 중. 문의 031-375-7373 동원개발.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유쾌하게 책임집니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대담. 네,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앞에서 시사흥신소에서 남북한 간의 월드컵 2차 예선전 얘기를 실감나게 들려주셨던 MBC 조수원 기자 여전히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목요일 대담은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분들 대담의 2명 터줏대감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대검찰청 국감 풍경 음성으로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김한 기자, 네.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봤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랬네요. 볼 때마다 깜짝 놀랐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전체적인 뭐 인상 비평이겠지만 뭐 조국 국면 이후에 좀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정치적 분열이나 이런 좀 열기라면 열기, 갈등이라면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첨예하게 오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면서 여야 간에 오고 가는 걸로 봤고요. 좀 특이한 점은 여야가 바뀐 것 같은 센스가 그런 게 있더라. 있죠. 예, 네. 그게 좀 특이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장에 대한 시선 자체가 조수원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똑같은 건데 네. 특히 그 장제원 의원 네. 짠하다. 장제원 의원이 짠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참 다들 놀라셨어요. 네. 오늘 윤석열 총장이 뭐 아까 좀 불편한 이 한겨레 20일 기사 얘기를 했어요. 지면으로 공식 사과를 해야 되겠다. 여러 차례 의원들이 물었는데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청취자분들 6512번님, 7523번님, 유튜브에서는 마미 스타일님 이런 분들이 그래 우리 김한 기자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입장이 정립됐습니까? 네, 뭐 한겨레 기자가 나왔으니까 궁금해하시는 건 당연한데요. 제가 뭐 회사 입장을 대표하거나 뭐 회사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회사에도 아마 공식적으로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논의를 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네네. 다만 뭐 반론권이나 방어권을 보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저희 취재에서 검찰의 뭐 반론이나 방어권이 불충분했다 이런 비판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네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그 부분에도 저희는 충분히 취재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밟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반론권이나 방어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건 자기의 입장을 변론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비해서 월등하게 반론의 권한이 없는 네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 거지. 지금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입장들이 반영돼서 다른 네네. 언론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검찰총장은 특히나 공인이고 그 행정부의 외청의 기관장인데 본인의 이제 개인 소송을 자기가 수사하는 곳에 이제 지휘하고 있는 모양새로만 보면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형식상 돼버렸죠. 예,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일면 사과를 전제로 고소 취하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게 언론의 본령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권력 네. 감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추적 보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위축하려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네네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네. 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찬반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검찰에 대해서 그냥 본격적으로 이번에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서초동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 같은데 검찰의 문제점 누누이 얘기를 하셨죠. 이 조수원 기자.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2해 전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뭐 하는 제스처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로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거 좀 큰 주제네요. 네네네. 지금 그렇죠. 저한테 주신 질문 자체가 좀 큰 주제인데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검사라는 거는
칼잡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칼을 쓰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처벌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검사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말 하죠. 검사 한 명이 가진 권한이 그리고 권력이 거의 경찰서 한 개에 맞먹는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검사가 한 2,000명 넘게 똘똘 뭉쳐서 저항해버리면 그럼 따지면은 경찰서 한 2,000개가 지금 똘똘 뭉쳐서 저항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쉽지 않다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네. 네,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고 특히나 검사 조직은 뭐 지금은 폐기됐다고는 합니다만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통해서 네. 굉장히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조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러면 검찰 개혁이 왜 실패했냐를 갖다가 이제 봐야 되는데 네. 되게 딱 두 가지예요. 그걸 그냥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돼요. 하나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나 또 일부 정권들은 아예 공생을 하면서 결탁을 했죠, 그냥.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네. 검찰한테 보낸 사인이 우리는 물어뜯지 말고 우리 정적들만 좀 물어뜯어다오. 네네. 라고 하면서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대신에 그 물어뜯게끔 만든 거죠. 자기가 싫어하는 세력들을 네. 뭐 물어뜯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정권은 검찰을 이용하고 또 활용하죠. 활용하면서 동시에 검찰은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자신들의 권한을 계속 지켜온 거죠. 이런 식의 공생관계를 해온 정권들이 있었어요. 네. 뭐 지금 현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식으로 과거 정권들이 해왔던 게 분명히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를 생각해 보면 네네.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가 이제 그 정권 초기부터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뭔가 좀 바꿔보려 했는데 네. 이때는 사실 실패한 게 검찰의 선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의에 맡겨버리는 세상에 사실 제일 어려운 거야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문제가 있는 집단이 스스로 알아서 착해지는 겁니다. 네.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거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외부의 힘이 필요한 건데 네. 이때는 너무 선의에만 맡기고 정권이 이 검찰 권력에 손을 대지 않고 네.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자정작용을 통해서 할 거라고 믿었지만 결코 그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칼을 가진 자한테는 선의를 믿고 맡기면 안 된다는 교훈을 그때 이제 준 거죠. 네, 네. 사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었는데 무참하게 실패했고요. 네. 김한 기자가 지난 시간에 검찰 개혁 핵심은 사실 다 필요 없고 수사권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못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검찰 수사권이 정치적으로 검찰 개혁을 왜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인데 정권 전반기에는 검찰이 과거 정권의 비리를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요새 저희가 많이 썼던 용어로 하면 적폐청산을 검찰이 하는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정권이 엄청 힘이 있을 때는 개혁을 피해가는 시간을 벌죠. 네, 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권의 인기나 지지도가 떨어지고 야당은 검찰을 비호하게 됩니다. 네네. 지금이 이제 말하자면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또 검찰 개혁에 관련된 시간을 버는 거죠. 네네. 이 결정을 누가 하냐? 이 수사의 결정 오직 검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소도 오직 검찰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특수부나 뭐 과거 중수부나 뭐 이런 기관들이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이 문민화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보안사라든지 뭐 안기부라든지 국가정보원이 네네. 검찰의 권력기관끼리의 서로 분산 네네. 구조가 있었는데 문민화된 이후에 그 모든 수사권을 사실상 검찰이 독점하게 네. 되면서 네. 사실상 검찰이 정부의 그 운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뭐 이런 상황들로 이 수사권이 활용되는 측면들 지금도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해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수사 지휘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그렇죠. 네네. 사실 검찰의 힘은 그 90%, 80%의 수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치 권력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수사를 네.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개시하거나 혹은 진행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서 사실 비롯되는 거고 그게 지금 정부 때마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른바 뭐 검찰의 시간이 되는 네네.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권력기관이든 견제할 수 없다면은 그거는 실패가 자명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경찰도 그동안 좀 자정작용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정작용을 좀 스스로 했었고 국정원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모습을 좀 낮추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를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 조국 장관 사퇴하자마자 이제 공수처 반대 이렇게 들고 나왔고 다른 당에서는 이제 순서의 차이, 뭐 선거법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는 조승원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수처 얘기 나온 게 20년이 넘었잖아요. 오래됐어요. 네. 참여연대 그때 네, 이제 처음. 반부패 네. 뭐 그거 추진하면서 수사, 예. 나온 거니까 네. 한 23년? 올해로 23년 된 벌써 20년이 훌쩍. 3년 네. 됐는데 늘 문제가 됐던 게 국회에서는 절대 안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자기네 수사할까 봐. 네네. 정치인들이 워낙 비리가 많다 보니까 자기네 수사할까 봐. 그래서 이번에는 뺀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빼고 가자는 건데 빼고 가자는데도 하지 말자 그러면.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논리는 있죠. 반대 논리들은 뭐 옥상 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는 지금 우리 사회가 20년 넘게 논의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20년 네. 넘게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를 해온 주제예요. 논의한 주제인데 그거를 이번에 마저 또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605번님이 공수처도 현재로서는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갖게 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요? 또 이런 의견 주셨는데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에 뭐 대해서. 아까 조정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검사가 2,000명 되는데 공수처는 뭐 지금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네. 검찰 조직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검찰과 공수처 간의 상호 견제가 당연히 권력기관끼리 그러니까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검찰 개혁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근데 한국 사회에서 공수처가 논의되는 맥락은 한국 사회 어쨌든 대부분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나 특히 이제 검사들의 문제를 네. 검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네네.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에 그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으니 네네. 그거를 별도로 하는 기관을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공수처가 한 50여 명 정도 뭐 규모, 100여 명 정도 규모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라도 해서 검사를 포함해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는 네. 장치를 만들자 이게 취지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법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른데 이 공수처가 네네.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느냐 네네. 없느냐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20년 넘었다고 얘기했지만 이 고위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건 현실이죠. 예, 현실로. 네네. 그러니까 그럼 이 현실을 당장 어떻게 타개할 거냐. 그래서 뭐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특별수사부를 만들어서 이거를 해결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논에서 보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결국엔 제도라는 건 시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뭐 서초동 촛불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 공수처가 지금 당장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지금 직면에 있는 건 맞는 거죠. 예. 그 지난 시간에 또 조승원 기자가 얘기를 하다가 만 부분이 있는데 특수부 왜 3개 남기고 폐지하는 그 안, 이 검찰 개혁 그런데 뭐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은 무의미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설명해 그런 주시죠. 거죠. 네. 이게 대검 중수부 없어졌다 해서 검찰 힘이 빠졌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여전하죠. 없었어요 그때. 네네네. 그때 아마 그 박근혜 정부가 그 정권 초기부터 네. 그 인수위 때 발표했었어요. 네네. 인수위 때 없애겠다 했어요 이미. 네네. 그래서 그렇다 해서 대검 중수부 없어져서 지금 뭐 바뀐 거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 바뀌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다. 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 지난번에 김한 기자도 얘기를 잘 하셨는데 법의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는 법의 시간으로 왔어요. 네. 국회의 시간으로 왔고 넓게 보면 헌법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저는 좀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장 청구권 헌법입니다. 예, 분명히 헌법도 손을 대야 될 네네, 상황이 네. 와야 된다고 저는 검찰의 권한을 생각합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네, 헌법까지 손을 왜냐하면 대야죠. 네. 영장 청구권 자체를 헌법이 보장하고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게 영장 청구권이란 거는 옛날에는 경찰한테도 있었어요. 그게 5.16 군사 쿠데타 나고 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검사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패스트트랙이고 뭐 떠나서 그런 것도 바꿔야 되지만 나중에 헌법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요 남용될 때
또 영장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함으로써 벌어진 폐해가 네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그냥 아마 네네. 그냥 기억을 좀 상기시키려는 개념으로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꼭 무슨 뭐 정치인들 관련된 이런 뭐 대단한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닌 사건도 몇 개 알죠. 2015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주부를 막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피의자를 경찰이 검거를 했죠. 네. 근데 이 스토킹 협박 정도가 너무 심해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어요. 그 당시에. 네. 제가 이거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경찰이 사건입니다. 검찰에. 구속영장을 네. 2번이나 신청을 했어요. 근데 검사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돼서 석방된 지 나흘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한 사건이 그때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결국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아주 그냥 파렴치한 사건인데 혼인 빙자 그 간음 사건인데 전과가 24범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돈까지 또 뜯어냈어요. 몇 천만 원, 6천만 원 뜯어냈는데 네. 이것도 그때 당시에 검찰이 영장을 안 쳤죠. 청구를 안 했죠. 전과 이런 식으로. 24범인데. 네. 그래서 결국 재판에서는 징역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대단한 특수수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 사고 내지는 그 피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김학의 사건 때 경찰이 신청한 영장 뭐 검찰이 8번 기각했다. 네. 이런 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건은 네. 자기네 관련된 거 봐주기로는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예로 들지도 않겠습니다. 네. 이런 건 너무 일반인들이 많아서. 평소에 느낄 수 있는 분야만 일반인들한테 네. 피해가 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네네. 이걸 바꾸려면 이거는 헌법을 고치든지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도 바꾸고 그래서 특히 또 수사 종결권, 기소권 같은 수사 종결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거 수사 종결권도 이런 거예요.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갖다 줬는데 검사가 이게 죄가 돼? 이게 죄 아니야. 끝내버릴 수 있죠. 아니, 이거 아닌데? 이게 검사의 권한이에요. 대한민국 검사에 갖고 있는 권한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서 무슨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무슨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심지어 수사 지휘권까지 모두 갖고 있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개발 국가 몇몇 나라 빼놓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문명화된 나라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워낙 이제 언론들이 검사가 흘려주는 기사를 받아 적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고 실제 검사들 뭐 피사실 공표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서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기를 전문 공보관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증상을 치유하는 데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근데 네. 뭐 아까 지금 많이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언론이 검사들한테 매달리는 건 어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오히려 지금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보도가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또 다른 문제들이 부작용이 네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이게 국면에 따라 다른 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는 검사들 특검에서 어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죄를 졌는지 알고 싶었기 궁금하니까. 때문에. 근데 이게 네. 또 어떤 국면에서는 다르게 읽힌단 말이죠. 피의 사실 네네. 공표가.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지 못하면, 그러니까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 검사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전국을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힘이 검사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있다. 네. 이 점을 인정하고 네. 그거를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공보 문제라든지 언론의 문제를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피의사실 공표해서 하는 게 불편하면 우리 이제 그럼 피의사실 공표 안 할게. 그럼 우리 공보관 통해서만 접근할게. 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본질을 해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권한을 분산한다라는 네. 그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수건 기자 그래서 검찰개혁 이것만은 해보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말씀드린 드린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말 다.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올라오고 우리가 있는 네.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 다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그래도 힘이 많은 조직이에요. 여전히 그렇죠. 그럼요. 네. 이게 1954년도에 사실상 검찰의 지금 권한이 확립된 건데 그때 이후로 사실 한 번도 도전받지 그럼요.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수사와 수사 지휘,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끌어온 네. 과제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건. 네. 목요일 대담 조승원 기자 그리고 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